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나온 데 이어 하루 만에 김제 농가에서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의 30%가 도내에 집중돼 방역에 초이상이 걸렸습니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판매업소까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익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 등 10개 시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019억 원을 투입해 64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은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돌봄 지원, 익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 기업 지원 특례 보증 등 4개 사업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는 청년 측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250여 명이 익산으로 전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자원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달여 만에 4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20%는 익산으로 전입했고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는 90% 이상입니다. 또한 수혜자 중 70%는 기혼자로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오늘 오전 9시 기준 14,966명이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과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하는 등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달 20일 청원했습니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간부회의를 난상 토론 방식으로 바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부회의는 주요 현안을 회의 주제로 선정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의견을 토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난상 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발전략국 내 자율기구로 편성돼 임시조직이었던 원스톱 지원센터와는 달리 별도 부서로 운영되며 정책을 발굴하고 기업 투자 유치 업무에 한층 깊게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가 첫 도입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회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원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번호 제공을 원치 않는 회원은 오는 13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 농가가 확진된 데 이어 하루 만에 김제 농가에서 또다시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의 30%가 도내에 집중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판매업소까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나포면의 토종닭 농장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고 키우던 닭 17,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현재는 외부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10km를 설정해 주변 농장 7곳을 역학조사했습니다. 방역대는 10km를 하는데요. 발생 농가 3km까지는 농장이 없고요. 3km에서 10km 사이만 7농가가 있어서. 김제 백산면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군산에서 확진 농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초동 대응팀이 파견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졌고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의 산란계 농장과 사육공장, 독축장, 축상 차량 등에 대해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도내 고병원성 AI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는 34곳, 이 중 전북이 10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충북 6건, 경기 전남 4건, 충남 3건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막았습니다. 농식품부에 등록된 도내 정통시장 가금 판매업소는 48곳, 이들 업소는 오는 12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래상인협회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업무를 쉬시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군산 농가의 고병원성 AI 확진에 이어 김제에서 또다시 항원이 검출되는 등 차단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전북.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농장 출입 제한과 방역 초소 가동 등에 이어 가금 판매업소까지 영업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대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도축장 고속 발효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5분쯤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근처 기계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임상동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9시쯤 불이 나 이 불로 농기 내부와 창고 일부, 보관 중이던 농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도민과 도지사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민과 도지사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체계가 적합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항 지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펜싱팀 전지훈련으로 약 2억 3천만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국가대표와 대학, 중국 산둥성 등 국내외 펜싱팀 150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해 이 같은 경제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선도 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3월부터 10개월간 과일과 채소류, 우유 등 식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이나 ARS,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최근 2차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점검하고 군산 새만금 신항 및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자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여론을 집결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불거진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타 동물보호단체가 추가 범죄 정황을 폭로하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읍 동물보호단체 피해자위원회는 전북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횡령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읍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잇는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기견 치료비 명목으로 활동가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이를 다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학생의 과목 선택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 역량 강화, 학습 공간 추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 교육을 확대하도록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고 140개 강좌에 1,240여 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학업 설계 상담과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교육지원청 중심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의 한 가정에서 5째가 태어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축사 인사를 직접 전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순창군 인계면의 한 가정을 찾아 산모와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큰 축복인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가정의 평안을 응원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 기자였습니다. 도내 권역별로 진로진학센터가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전주와 익산, 군산, 남원 등 도내 6개 시군에 권역별 진로진학센터를 만들어 진로와 진학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부터 운영되며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의 전문가와 파견교사가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도의회의 제416회 임시회는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촉구안과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진행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또 조례안 50건과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했던 익산 지역 아동 2명의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해외에서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익산에 주소를 둔 쌍둥이 2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산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다회가 오는 13일부터 열립니다. 군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3일간 치러지며 전국에서 55개 팀이 출전해 모두 107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또 경기장은 월명 종합경기장을 포함해 서군산과 대야 등 7곳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금석배 대회는 지난 199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2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 39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피난기구 설치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전시된 문화재나 작품 등을 반출하는 합동훈련과 관람객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주당 지방자치 대상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 시장은 민주연구원 평가 결과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시행과 섬주민 천원요금제 지원 사업,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군산 전북대학교 병원 건립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차 전지 특구 지정과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등으로 우수정책 선도 정책상도 받았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민주당 지방자치 대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했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초사회 우수상과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주거안정 패키지 지원 사업과 다이롬 지역화폐,
마을 자치연금 등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의 돌봄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1년 동안 돌봄이 필요한 16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돌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드림스타트가 군산희망 티움 봉사단과 사랑이음 봉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와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밑반찬을 조리하고 직접 배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9도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도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7도로 전날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m, 먼바다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